안녕하세요, 데이비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우리 항상 영작하고 회화를 할 때 어떨 때는 현재 완료를 쓰고 어떨 때는 과거를 쓰는지 헷갈리셨던 분들에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제를 빨리빨리 결정하는 힘을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문장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문장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만들어보는 연습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Okay, so let's get right into it.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나 열쇠 잃어버렸어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을 만들 땐 내가 잃어버렸어 라고 되어 있으니까 lose라는 동사를 활용을 해서 I lost my key. 여러 개면 s 붙여서 I lost my keys.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과거 형태를 썼다. 여러분, 이 과거형은 이름이 하나 있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과거 형태는요, 우리가 단순 과거라고 해서 추가적인 정보 같은 거를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뗄렁 우리 정보만 하나를 딱 주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냥 잃어버렸다 라는 팩트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So, I lost my key. I lost my key 라고 하면 상대방 입장에선 So, did you find it? Back? 너 그거 다시 찾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where did you lose it? Did you find it? 너 어디서 잃어버렸어? 너 그걸 찾았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I lost my key 라고 하면 이거는 찾았는지 현재도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우리는 단순 과거라고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게 되게 잘 어울리다 보니까 I lost my key yesterday.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과거에 진짜 정말 단순한 과거의 정보만을 주는 거예요. So, I lost my key yesterday. 그러다 보니까 뒤에다가 But the day after I found it on the shelf. 이런 문장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즉, 나 열쇠 잃어버렸어라는 이 단순한 문장을 가지고 두 개의 현재 완료 문장과 과거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So, I lost my key. 단순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I have lost my key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죠. 만드는 방법은 have를 고정값으로 두고 동사의 3단 변화 형태, 과거형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변화 형태 있죠? 우리가 흔히 과거 분사라고 하는 이 past participle 요거를 가지고 have랑 같이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제, 바로 현재 완료의 시제가 만들어지면서 I have lost my key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정보까지 들어가냐? 계속 잃어버리고 있다 보니까 나 완전히 잃어버려서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도 하나로 탁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언제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지, 언제 과거를 써야 되는지의 가장 쉬운 그리고 가장 정확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문장을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내가 모았던 물건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비싸게 샀던 명품들 여러분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수중에 없는 그런 물품들을 빨리 생각을 해보시면서 I have lost my wallet. I have lost my Gucci walle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리액션은 Really? Did you find it? 이게 아니라 Really? I'm sorry about that. 이 정도의 리액션이 나오는 거죠. 왜? 현재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현재 완료와 과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요. 천안에서 6년 살았어. 자, 여러분 듣기에 지금도 천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과거에만 살았던 것처럼 들리시나요? 나 천안에 6년 살았지. 사실 한국말만 듣고는 지금도 살고 있는지 과거에만 살았던 건지 정확하게 여러분 구별 안 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과거를 주기 위해선 솔직히 나도 천안에서 6년 살았었지. 이렇게 쓰면 정말 정확하죠. 그러면은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구나처럼 들려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현재 완료인지 과거인지를 무조건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나 천안에서 6년 살았어. I
live의 과거형인 I lived를 써요. 그리고 나서 in 천안을 쓴 다음에 for 6 years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I lived in 천안 for 6 years라는 말은 지금은 살고 있다 없다?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 아하, 그렇다면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구나 처럼 들려야 되고요. 하지만 나 천안에서 6년 살았어. 즉 지금도 살고 있어 라는 문장을 정확하게 주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have 고정값 live의 pp 형태인 lived를 가지고 I have lived in 천안 for 6 years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 원어민 귀에 아, 지금도 살고 있구나. 6년 동안 살아오고 있구나.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How long have you lived in your city?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그 도시에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I live 나는 살아요. 차라리 이게 낫죠. 예. 그런데 여기에 I lived 해버리면 이거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거니까 How long have you lived in your city? 듣자마자 I have lived in my city for 6 years 이렇게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since를 써서 since 2019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번 쭉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 영화 봤어? 자, 이 한국 문장 가지고는 언제 과거를 써야 될지 언제 현재 완료를 써야 될지 솔직히 몰라요. 즉 문맥에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영화가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 상대방이랑 얘기를 하다가 야, 너 그 영화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아니면 그 굉장히 다른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그런 영화에 대해서 혹시 그 영화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런 어투로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원어민한테 왕과 사는 남자도 봤어? 라는 질문을 할 때는요. Have you seen? 틀리진 않지만 저는 제일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Alright, so did you see? 이렇게 갈 거예요, 무조건. Did you see the movie? 이렇게. 그래야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화에 대해 과거의 시점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다 보니까 Did you see that movie? Did you see that movie?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Did you see that movie? 이렇게 하고 나서 왕가 사는 남자를 이렇게 뒤로 붙여가지고 물어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그 영화 봤어? 라는 게 상대방이랑 영화에 대한 토론을 하다가 Okay, David, what was your favorite movie in your lifetime? 살면서 너의 가장 재밌는 영화가 뭐였냐? 딱 물어봤을 때 My case, I think the Notebook is my lifetime movie.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너 그 영화 봤어?를 물어보고 싶을 때 즉, 이 사람의 경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Alright, so did you see that movie?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과거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그냥 살면서 그 영화를 본 적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경험 바로 캐치해서 Have you? 이런 식으로 또는 Have you watched?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Did you see?와 Have you seen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에 이거 조금 모르셨거나 헷갈리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문장 여러분 보자마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상대방과 대화를 한다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영화가 하나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원어민한테 그 영화 본 적 있어? 물어보고 싶을 때는 Have you watched the movie Forrest Gump?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3번 문장이었어요.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요. 솔직히 현재 완료가 나올 수 없는 문장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정확한 시간이 나왔어요. 이 정확한 시간인 12시에라는 시간은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 완료의 컨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는 컨셉의 시제이다 보니 계속 지금까지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2시에가 나왔다? 또는 어제라는 시간이 나왔다? 또는 2년 전이라는 시간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모든 문장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문장들은 과거 형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즉,
I have eaten이 나오지 않고 간단하게 I had lunch. 과거 형태만 딱 주는 거예요. So I had lunch at 12. 끝. 이렇게 가는 거죠. 왜? 정확한 시간 과거가 나왔기 때문에 I had lunch at 12. I ate lunch at 12 하면 끝이 나는 문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12시에 점심 먹었어가 아니라 이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방금 점심 먹었어. 자, 어때요, 여러분? 정확한 시간을 나온 게 아니라 방금이라는 하나의 시간 부사 얼마 안 됐어.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just의 시간이 강조가 되면서 현재 먹은 이 시점에 대한 강조를 하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 순간 자, just의 의미가 확 살아나게 됩니다. So, I've just 이런 식으로. 그리고 have 먹다의 pp 형태인 had를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So, I've just had lunch. I've just had lunch. 요 시간 just는 정확한 specific time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문장은요. 12시에가 아니라 만약에 방금 또는 벌써 이미 자 이런 시간이 나왔을 때는 현재 완료와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Okay, so number 4. I've just had lunch. I've already had lunch. 그래서 저는 수업 때 just, already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yet까지 이 세 개의 시간을 현재 완료와 연결시키는 이런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말로 나 방금 점심 먹었어. 그리고 나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자, 이런 문장들처럼 시간이 강조가 돼. 오케이. 그렇다면 I've just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장은요. 역시나 현재 완료와 과거를 둘 다 쓸 수 있는 문장. 잘 보세요. 그는 파리에 갔어. 그는 파리에 갔어. 자, 이 문장은요. 간지 얼마 안 되는 과거의 시간을 얘기하고 싶을 땐 He went to Paris. Yeah, he went to Paris. 걔 뭐 예를 들어 He went to Paris 2 months ago. 2달 전에 파리에 갔어. 여러분 이렇게 들립니다. So, he went to Paris.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파리에 갔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현재 없고 가버렸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지금 없어. 이런 의미를 강조를 하는 거지 과거의 특정 시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었죠. 그는 파리에 3주 전에 갔어. 이런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He has gone to Paris. Yeah, he has gone to Paris.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연스럽게 의역도 되는데요. He has gone to Paris. 걔 파리 떠나가 버렸잖아. 걔 파리로 날아갔어. 뭔가 이런 느낌처럼 번역이 되기도 하죠. 걔가 파리에 갔다. 이 말이 특정 과거의 시간만 얘기하는 거라면 위에 있는 he went to Paris. 아니라 유학을 갔거나 이민 목적으로 가버렸어. 여러분 이럴 때는 he has gone to Paris. 이걸 쓰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유학이든 이민이든 목적을 두고 가신 분들 그러니까 그가 떠나갔어. 아예 가버렸어. 자, 이런 문장을 할 때는 이 자리에 그분 성함을 넣으시고 예를 들어 은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은지 has gone to Canada. 미리 has gone to Canada. Dad has gone to Canada.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내 친구 은지라는 분이 한 달 전에 파리를 갔어. 정말 이런 식의 시간이 강조되는 과거를 얘기할 때는 Yeah, she went to Paris about a month ago.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5번 문장은 He has gone. 이거 쓰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 좀 말씀드려야겠다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been이라고 쓰잖아요. 예를 들어 He has been to Paris라고 하면 지금 내 옆에 없는 게 아니라 걔 갔다 왔어. 즉, 거 가본 적이 있대. 걔 파리 가본 적이 있대. 자, 이럴 때는 갔다 왔어. 어디 가본 적이 있어? have been to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있어 본 적이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Yeah, my friend David. Oh, he has been to America.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야, 걔 미국 갔다 왔대.
이해하시겠죠? 그죠? 5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6번째 문장도요. 현재 완료와 과거가 정말 헷갈리는 문장입니다. 나 숙제 끝냈어 라는 말을 할 때 I finish it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I have finished it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위에 거는 과거 시제만 썼기 때문에 I finished my homework 하면 Did you finish that? When did you finish it? 언제 끝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얘기해 주지 않았으니까. 단순 과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보가 적어요. So I finished my homework yesterday. 이런 게 좀 붙으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문장이죠. Yeah, I finished my homework after getting home.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참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I have finished it. 아니면 사이에 I've just finished it. 뭔가 이런 문장 형태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시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I've just finished it. 이미 다 했음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don't touch me. 엄마 나 don't touch me. 나 건들지 마세요. Because I've just finished it. 나 이미 숙제 다 끝냈거든요. 언제 끝났는지에 대한 시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 숙제 끝냈어. Yeah, I have finished it. 그러다 보니까 요럴 때는 현재 완료 형태를 써주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당연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과거를 구별하는 건 여러분 정말 어렵기도 하고 굳이 이런 식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대화를 하다가 느껴보는 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냐면 왜 쟤네들은 현재 완료를 쓰지? 저는 이런 궁금증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쓰는 이유는 행동이 연결됨이 중요하고 과거 형태를 쓰는 이유는 정말 끝난 과거의 시점이 중요하구나. 저는 이거를 어느 순간은 조금은 이제 알게 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가 있으니까 자기 오빠 청소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나 청소 어제 끝냈어. 나 청소 어제 다 이미 끝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는 Hey honey, I finished it cleaning yesterday. 왜? Yesterday라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끝났어요. 현재까지 오지 않습니다. I finished it. 나 끝났어. 그런데 자기야 청소해야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come on, I've just finished it. 행동이 강조가 돼요. I've just finished it, so don't touch me. 나 건들지 마. 뭔가 이렇게 이런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지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구별하는 게 영어 실력의 하급, 중급 이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좀 더 원어민들이 하는 영어가 잘 들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맥락으로도 우리 7번째 문장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왔어. 어제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 오늘 아침에. 즉 시간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오지 않는 시간. 야, 비 많이 왔네 아침에. 여기까지는 it rained. 그냥 거기서 단순하게 과거로 끝냅니다. Yeah, it rained a lot. It rained a lo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it has 하는 이유는 아무튼 단수니까 have를 has로 바꿔주시고 Wow, look outside. It has rained a lot. 이런 식으로. It has rained a lot. 이렇게 쓰면 뭔가 느낌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와, 진짜 비가 많이 내렸었구나. 이 행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게 쓰여지냐면 It has rained a lot lately. 와, 장마철인가 봐요. It has rained a lot these days. 요즘에 비 진짜 많이 온다, 그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비가 많이 왔네, 비가 많이 오고 있네, 뭔가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서 끝나요. 현재까지 오지 않는 시간.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간. 이게 바로 과거와 현재 완료의 큰 차이점이 된다는 거. 그래서 7번 문장은 rain도 snow로 바꿔보시고요. 천안같이 눈이 많이 오는 이런 곳들은 두 문장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So it snowed a lot this morning. 까지만 쓰면 it snowed a lot this morning. 지금은 안 내려요. 아침에 끝났던 시간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it has snowed a lot these days. 딱 쓰시면 천안 눈 진짜 많이 오고 있죠. 이런 느낌처럼 들린다. 이게 바로 7번째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8번째 문장. 걔네 지난달에 헤어졌어. 시간만 나와요. 그죠?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고 지난달 끝, 현재까지 아닙니다. 그죠? 요거를 쓸 수 있는 문장은 뭐밖에? 과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주 빠르게 they 하고 나서 이제 표현만 알면 됩니다. 영어로 break up이라는 표현이 이별하다니까 broke up으로 빼버리고 과거로 빨리 빼버리고 so they broke up 하고 나서 지난달 last month 끝났죠. 어때요 여러분? 좀 이젠 이해가 조금은 가실 것 같은데요. 그죠? 특정 시간이 나왔다. They broke up last month. 끝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문장이 예를 들어 그런 문장들이 많이는 없을 수도 있지만 야 요즘 걔네 헤어지고 있어 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은 과거에 헤어진 마음을 현재까지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은요. They have broken up 또는 They have been breaking up. 현재 완료에 ing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특정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키워드로 한번 잡고 과거 형태 많이 한번 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9번째 문장은요. 갑자기 when Steve Jobs가 나오지?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또 애플을 좋아하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했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바로 문장을 만들 때 과거를 써야 될지 현재 완료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탁 정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 스티브 잡스는 he passed away.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행동이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Steve Jobs started 하고 나서 Apple. 과거로 끝을 내립니다. Steve Jobs has started Apple. 이런 식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냥 과거 형태만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장과 좀 대조되게 비교되게 10번 문장. 마크 저커버거는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 오고 있다. 아시다시피 우리 페이스북 메타의 그 창업주죠. 그죠? 그 사람 마크 저커버거가 많은 플랫폼을 지금도 계속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키워드를 잡아서 문장을 만들 때는 Mark Zuckerberg has started를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So, Mark Zuckerberg has started many platforms. 그러면은 아직 현재도 왕성하게 우리 활동하는 창업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has started 현재도 계속 다양한 아주 new technology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 오고 있으니 이런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를 쓰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11번. 오늘 아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 특정 시각 나왔죠, 그죠? 시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오늘 아침이라는 표현에 this morning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시간이라곤 I drank. 끝났죠. I drank too much coffee this morning. That was simple, right? 오늘 아침 커피 너무 많이 마셨어. I think I drank too much coffee this morn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다. 여러분, 이 문장은요. 오늘이라는 시간 딱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슈팅하고 있는 6시 이 시간까지도 계속 마셔오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커피를 또 마시고 있죠. 그러니까 연결이에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I have drunk.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Too much coffee. 하고 나서 그 this morning은요 이미 끝나버린 시간. 아침 시간은 계속되지 않죠. 그런데 today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오늘이라는 전체적인 시간을 얘기해요. 계속 진행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I have drunk too much coffee today. 너무너무 괜찮죠. 왜? 아침에 일어났던 시간부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계속이니까. 자, 요게 바로 현재 완료와 과거를 구별짓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Number 1. 나 열쇠 잃어버렸어. I lost my keys. I have lost my keys. Number 2. 천안에서 6년 살았어. I lived in 천안 for 6 years. I have lived in 천안 for 6 years. 그 영화 봤어? Did you see that movie? Have you seen that movie? Number 4. 12시에 점심 먹었어. I ate lunch at 12. I ate lunch at 12. Number 5. 그는 파리에 갔어. He went to Paris.
He has gone to Paris. Number 6. 숙제를 끝냈어. I finished my homework. I've just finished my homework. Number 7. 비가 많이 왔어. It rained a lot. It has rained a lot. Number 8. 걔네 지난달에 헤어졌어. They broke up last month. They broke up last month. Number 9. 스티브 잡스는 애플을 창업했어. Steve Jobs started Apple. Steve Jobs started Apple. Number 10. 마크 저커버거는 많은 플랫폼을 만들어 왔어. Mark Zuckerberg has started many platforms. Mark Zuckerberg has started many platforms. Number 11. 오늘 아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 I drank too much coffee this morning. I drank too much coffee this morning. Number 12.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 I have drunk too much coffee today. I have drunk too much coffee today. 자, 제가 준비한 여러분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이거 두 개를 무조건 구별해야 너의 영어 실력이 정말 awesome.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영상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영어, 듣는 영어가 훨씬 더 플루언해지실 겁니다. 유창해지고 훨씬 더 다양한 문장들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실 수가 있으니 자, 이런 영상들을 많이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문장 만드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So,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today and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content. 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필수 영단어는요, 제가 이전엔 판서 수업으로 진행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아이패드로 옮겨서 실제로 같이 한번 써보기도 하고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천천히 여유롭게 한번 수업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오늘의 필수 영단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표현은요, 자르다는 동사와 함께 아랫방향의 전치사 down을 같이 한번 활용을 해서 we say cut down 이라는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발음은 다 같이 cut down on, cut down on. 자, on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뒤에 행동을 명사화시켜서 이 행동을 우리가 줄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쪘어요. I've gained a lot these days. 요즘에 살이 좀 많이 쪄서 I need to cut down on sugar. 설탕 먹는 걸 좀 줄여야겠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reduce 같은 동사가 떠오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reduce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좀 더 회화체 표현, 좀 더 speaking English의 표현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cut down on. 여러분 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이나 소비 등을 줄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앞으로 cut down. 중요한 건 on 다음엔 여러분 동사만 나오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만약에 동사가 있으면 행동이 있으면 ing로 바꿔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행동 smoke라는 동사 있죠? 담배를 줄여야겠어. 영어로 할 때는 I should cut down on smoking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첫 번째 문장은 카페인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만들 때는 이거 하는 게 좋겠어, 여러분. 만약에 주인공이 나라면 저는 이런 문장을 좀 쓸 것 같아요. 나라면 원어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조동사인 would, whether 같은 조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would를 앞으로 이렇게 붙여서 스펠링상으로는 여기 I 뒤에다가 어퍼스트로피로 이렇게 줄입니다. 실제로 발음할 때도 여러분 I would rather 하는 것보다 실제로 I'd rather rather의 의미를 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늘의 표현인 cut down on 요거를 주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caffeine 이거를 완성시켜 주시면 I should or I'd rather cut down on caffeine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 이번에는 주인공도 한번 바꿔서 연습을 해볼 때는 You should cut down on caffeine. You better. 자, 만약에 주인공이 you였다. 그렇다면 had better. 여러분, 이 표현도 상대방한테 약간 충고의 의미로 너 이런 편이 낫겠는데 이런 말 할 때
똑같이 어퍼스트로피 뒤로 줄여서 you better. 솔직히 회화식 표현은 you had도 발음하지 않고 그냥 you better. 여러분 이렇게도 진짜 많이 빼요. 그래서 you better cut down on caffeine or you should cut down on caffeine. 자, 우리 첫 번째 표현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다음 두 번째 단어 보시면 stuff라는 단어가 보이고 뒤에 이렇게 ed가 붙었죠. 그죠? 자, 발음을 하실 때는 강세를 올려주고 다 같이 stuffed. stuffed. 끝에 약간 stuffed. 트 사운드가 조금 들려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 stuffed라는 표현을 쓰시면 여러분 일단 기본 단어 stuff의 어감을 한번 외워보시고 익혀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stuff는 원래 명사형으로 쓸 때는 약간 물건 즉 아이템 같은 의미로 써요. So that's my stuff 이렇게 쓰는 건데 stuff가 동사 형태로 쓰이면요 꽉꽉 눌러 넣다 어디 안에 채워 넣다 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stuff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 같은 거 얘기할 때 여러분 뭐 안에 있는 속재료를 stuffing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안에 있는 속재료들. 자, 이 어감을 가지고 와서 뒤에 ed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즉 가득 채워진 상태, 꽉꽉 눌려진 상태.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오늘의 두 번째 stuffed라고 쓰시면 after eating a lot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how do I feel? 어떤 느낌이 드냐면 I feel 어떤 느낌? stuffed. 즉 stuffed는 뭔가 꽉꽉 채워졌다 보니까 배불러라는 말을 할 때 우리 굉장히 자연스럽게 Oh my god, I'm so stuffed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뜻까지도 가능하냐? 꽉 막혀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도 우리가 stuffed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예시문을 한번 보시면 너무 많이 먹었어. 배부르다 못해 힘들다. 여러분 이런 한국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뺄 수 있는 건 I'm very full. 당연하겠죠. 그죠? I'm really full. I'm so full. 다 가능한데 여기 뒷문장을 I'm stuffed. 이렇게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이 정도 문장은 I ate too much.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보시면 주인공만 바꿔줬죠? We ate too much. I'm so stuffed. 그러면 이 stuffed이라는 어감 자체가 뭔가 꽉 막혀 있는 즉 목구멍까지 가득 찬 상태. 뭔가 full이라는 형용사의 좀 과장된 표현. 이렇게 한번 오늘의 두 번째 단어를 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단어도 역시나 원어민들 정말 많이 쓰이는 필수 영단어 형용사예요, 여러분. 자,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Top notch. Top notch. 그리고 보시면 품사가 형용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is, 자연스럽게 top notch. 바로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문장도 여러분 굉장히 쉬운 문장이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많이 말씀드리는 건 자, 이런 단어를 내 걸로 만드는 습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걸로 만들 때는요. 내 주변을 빨리 돌려보시고 제가 마시고 있는 이 커피를 딱 집어든 다음에 Oh my god, this coffee is top notch. 이렇게만 한번 빨리빨리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은 뭐 이런 폰 같은 걸 집어들고 This phone is top notch. 그러면 이제 top notch의 의미만 아시면 되는데 여러분 top notch는 아무래도 탑의 어감이 들어가다 보니 탑은 아시다시피 뭔가 꼭대기나 정상을 내게 해요. 그리고 뒤에 있는 notch는 수준이란 뜻으로 즉 뭔가 레벨 느낌으로 좀 많이 쓰이죠. top notch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아주 최고 수준이다 라는 말을 할 때 we say top notch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와 서비스가 정말 최고였어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the service 이게 최고였죠? 그래서 뒤에다가는 is가 아니라 was top notch 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어도 한번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The service was top notch. The service was top notch. 자연스럽게 우리 세 번째 단어 top notch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우리 네 번째 동사 같은 경우는 brush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물론 brush는 우리 소를 얘기할 때 빡빡 문지르는 이 칫솔이나 아니면 이런
솔 같은 걸 우리가 brush라고 하는데요. 이 brush라는 동사는 역시나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으로도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그려주냐면 벽에 페인트 칠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오늘의 네 번째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brush라는 동사를 어떤 전치사, up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일단 개념을 잡아보시게요. 그리고 발음도 같이 brush up, brush up. 자, 페인팅을 할 때, 브러싱을 할 때는 여러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에 축축 발라지지 않아요, 그죠? 바르고 계속 덧칠을 하면서 여러분 완벽하게 되다 보니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운동 이걸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공부를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새로운 개념을 봤는데, 즉 데이빗이 찍고 있는 유튜브를 봤는데 와 이거 나 복습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복습하다라는 동사 머릿속엔 당연히 review라는 동사가 여러분 있지만 뭐 틀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다가 아니라 뭔가 리뷰는 다시 본다라는 어감이 조금 크다 보니 그냥 영화를 본 다음에 리뷰 다시 한번 그걸 떠올리면서 글을 작성해보는 후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엔 좀 자연스럽고 복습하다라는 동사로 정말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뭔가 내가 좀 기술을 좀 갈고 닦아야겠어 이제 이런 어감으로 우리가 자연스러운 원어민 영어를 하고 싶다. 자 그런 경우에는 brush up라는 이 동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on은 왜 쓰였냐? 여러분 on은 그냥 조사입니다. 무언가를 복습하다. 그래서 brush up 다음에 바로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요. brush up을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on과 함께 something을 이렇게 써보시면 자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문장을 보시면요. 아 영어 좀 다시 복습해야겠어. 나 해야겠어. 그러니까 아까 I should 같은 것도 괜찮았고 I'd rather 여러분 이런 것도 참 좋죠. 그죠? 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것도 괜찮고 또는 그냥 간단하게 I have to 물론 should와 have to는 어감체가 있는 조동사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빨리빨리 쓸 때는 심지어 원어민들이 여러분 I gotta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동사들과 함께 오늘의 표현 brush up on을 붙여서 바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So I gotta brush up 하고 나서 on 영어를 English 붙여서 조금 더 완성된 문장을 보시면 이번에는 need to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듣기에도 should 같은 느낌, gotta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I need to brush up on my English. I need to brush up on my English. 오늘의 네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이 표현은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carry라는 동사는 필수 동사긴 하지만 어떤 단어가? 바로 tune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마 tune은 익숙하지 않지만 악기를 튜닝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조금 들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tune이라는 단어 1번 뜻은 바로 음정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음정은 사실 pitc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pitch는 고음에 한정해서 쓰는 말이고 tune 이 단어가 좀 더 음악이나 노래와 관련된 정확한 음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carry라는 동사는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들고 있거나 들어주거나 이런 동사다 보니 carry a tune이라는 말은 그 음정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음정에 맞춰갈 수 있다. 즉 carry a tune이라는 말은 오케이 음정을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 carry a tune이라는 표현이 쓰이냐면 첫 번째 노래를 꽤나 좀 부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So, have you ever listened to David's song? 데이빗 노래 들어본 적 있어? I think he can actually carry a tune. 완전히 싱어한 느낌. He sings very well. 이런 느낌이 아니라 Yeah, I think he can carry a tune. 썩 괜찮게 하던데?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래서 carry a tune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 오늘 요 문장을 한번 보시게요. 야, 걔 노래 꽤 잘해. 즉, 꽤나 그 carry 할 수 있다. 음정을 가지고 올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He can carry a tune. 뒤에 쓸게요. So he can
carry a tune. 꽤나 잘한다고 했으니까 pretty well. 괜찮죠, 이런 거 붙이면. So pretty well 또는 pretty much 이런 단어들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시고 좀 더 깔끔하게 적혀있는 문장 보시면 He can actually carry a tune pretty well. He can actually carry a tune pretty well. 그래서 오늘 5번째 carry a tune. 음정을 가지고 올라가다. 여러분 이 표현 즉 노래를 썩 한다.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 6번째 표현은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바로 엣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딱 떠오르는 엣지는요, 여러분 탁구 칠 때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탁구 테이블 테니스를 하다 보면 요 가장자리에 딱 맞고 나갔을 때 우리가 이걸 엣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테이블에 요 가장 끝에 있는 모서리를 영어로 엣지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의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어떤 전치사냐면 여러분 on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엣지를 한번 써보시면 영어로 어떤 표현이 만들어지냐? I'm on edge 또는 I feel on edge라는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즉 가장자리에 달랑달랑 매달려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아주 긴장 가득한 상태.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nervous의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nervous와 가장 큰 차이점은 nervous는 진짜 긴장하고 약간 초조한 느낌의 긴장감이라면 I'm on edge라는 말은 뭔가 신경이 되게 날카로워진 상태. 그리고 정확하게는 여러분 약간 예민한이라는 형용사를 쓸 때가 있어요. 단순히 sensitive 하다라는 형용사로 조금 의미를 완전히 맞추지 못할 때는 on edge라는 표현으로 현재 내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그 상태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한 번씩 I sometimes argue with my wife. 와이프랑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딱 보면은 she looks totally on edge한 표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반더니 완전 지금 좀 예민한 상태네. 조금 신경이 좀 날카로운 상태네. 이런 말을 하면서 look 동사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즉 she looks on edge라도 한번 해보시고 So do you feel on edge? 조심스럽게 한번 do you feel 활용해서 질문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문장은 나 요즘 좀 예민해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죠. 이런 형용사 하나씩 빨리빨리 만들어 나갈 때 on edge 내 기분 상태를 나타내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 만들어지면서 영어 버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당연히 익숙하지 않은 하나의 시제가 역시나 여기서는 들어갔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현재 완료는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친구죠. 사실 이걸 찍고 있는 이 시점 저는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기초반이 아니라 기본반에서 이 현재 완료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가르쳐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히 마스터하기까지의 난이도가 높은 하나의 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팀영어학원 두정점의 학생분들 제가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죠.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have, pp를 이해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다시 한번 나온 김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현재 완료의 개념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현재 완료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컨셉은 과거의 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요렇게 걸쳐져 있는 이 시간대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의 한순간을 얘기할 때는 과거형만 쓰시면 되고 현재만 얘기할 때는 현재만 쓰면 되는데 딱 생각하는 가장 쉬운 문장은 나 6년 동안 천안에 살고 있지. 딱 이런 문장이에요. 기간이라는 컨셉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할 때 I live in 천안 for 6 years가 전혀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for 6 years라는 기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다. Okay, I have lived. I've lived. 이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요즘 내가 예민하다라는 말은 과거에 예민했지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민한 상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 최근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과거의 어떤 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재 완료와 함께
내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 1번 시제와 2번 시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즉 현재 완료 진행의 시제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게 되는 거죠. have been ing라는 게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할 때 I've been feeling on edge these days. I've been feeling on edge lately. 이런 식의 문장들.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재 완료와 비동사 ing의 진행을 더해지는 현재 완료 진행이란 개념. 여러분, 6번 문장에서 또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틀어놓고 6번, 오케이. 대충 한 20분 동안 저랑 같이 만약에 시청을 하고 계신다. 예를 들어, 나는 데이빗 그 영상을 20분 동안 보고 있어. 빨리 만들어 보시게요, 여러분. 딱 머릿속에 I have been watching David's video for 20 minutes. 이렇게 하신 분들 너무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번 문장은 feel on edge라는 표현과 함께 현재 완료 진행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7번째 문장, 우리 표현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로 buckle down이라는 단어가 왜 쓰였는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일단 buckle up이라는 말은 언제 하냐? In the car. 차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상황을 빨리 그려주시고요. 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친한 친구인 데이빗이 탔어요. 데이빗, 빨리 벨트 매! 이 말이에요. 벨트 매! 라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 여행 같은 거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딱딱한 격식 있는 표현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fasten your seatbelt.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틀렸다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고요. 심지어 fasten이라는 즉 동염에다 이런 동사 대신에 심지어 wear 동사를 쓰는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 wear your seatbelt 너무 괜찮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7번째로 hey, buckle up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방금도 hey, 뭔가 좀 친숙하게 우리 벨트 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으시면 fasten your seatbelt, wear a safety belt 너무너무 괜찮지만 hey, buckle up 정말 간단하게 hey, buckle up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말로 정확하게 안전벨트 매. 이 표현 자체가 뭐다? 바로 buckle up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끝내기 아쉬워서 제가 그냥 한 표현만 더 붙여놨어요. 야, 우리 길게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오랫동안 운전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hey, buckle up because we should drive long 하면 되고 여러분. 또는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it's a long ride. long ride라는 표현 여러분 괜찮죠? 긴 탈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ride는 정말 그 주행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So buckle up. It's gonna be a long ride. It's gonna be a long ride. long L R L과 R이 같이 있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 long 길게 ride. ride를 발음하실 때는 라보단 약간 ride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7번째 여러분 buckle up이랑 같이 long ride도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째 여러분 일단 ed가 붙었으면 뭔가 느낌적으로 이거 뭔가 동사에 ed 붙였어? 그러면은 과거거나 하나 더 가는 pp겠구나 이런 좀 이렇게 느낌이 딱 들어요. 그죠? pack 동사는 무언가를 감싸는 동사인데 pack에 ed가 붙었다. 그러면은 싸져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packed라고 하는 거죠. 자, 단순하게 이게 그냥 packed나 즉 wrapped 같은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packed는 어떻게도 쓰이냐? Last weekend I went to 논산 Strawberry Festival and the festival was totally packed.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즉 packed라는 단어 자체가 a lot of people, crowded. 즉 사람이 굉장히 많고 완전 꽉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packed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filled with라는 표현이 있어요. This room is filled with a lot of students. Filled with a lot of students. 이 학생들이 많이 차 있어. 이 filled라는 형용사 굉장히 비슷한 게
packed with a lot of people. 거의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filled를 쓰시거나 아니면 packed를 한번 써보시고 아침에 지하철 완전 꽉 차 같은 문장을 만들 때도 So the subway is packed in the morning. 그냥 꽉 차 있는 상태 is packed in the morning. 이렇게만 만들어 주시면 우리 packed라는 형용사가 어느 정도 여러분 아하 filled랑 굉장히 비슷하게 쓰이는구나. 그리고 뒤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는 전치사는 with랑 함께 써줘야겠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우리 9번째 표현은 제가 좀 재미난 표현이죠. 실제로 단어들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조합해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오늘의 9번째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take는 가져가다, home, 집으로 이런 느낌이겠죠. pay는 집으로 가져가는 지불. 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월급을 받았어요. I got my paycheck. 돈을 받았을 때 여기서 다 떼요. taxes를 다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전히 집으로 가져가는 나의 월급 또는 금액, 즉 실수령액이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진짜 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take home pay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pay는 지불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그냥 지불금, 임금 그 자체를 우리가 pay, 명사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령액이 그렇게 높진 않아.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실수령액, actual income pay,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쉽게 take on pay 이것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9번째 문장은 My take on pay isn't that high. My take on pay is not that high.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저는 isn't를 그렇게 막 많이 추천드리거나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회화를 할 때도요. 만약에 isn't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 isn't를 발음하는 게 조금 어색해 하시면 it's not, not을 따로 빼시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클리어하게 들려요. So my take on pay is not that high.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take on pay 여러분 9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실수령액 하나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의 10번째 형용사는 여러분 우리 content라는 형용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건 content라는 명사 형태라 조금 많이 헷갈리시죠. 컨텐츠의 홍수에 살고 있다. 여러분 요때 쓰이는 content는 내용이라는 명사 형태고요. 오늘의 마지막 형용사는 만족한 상태, 영어로는 content. with가 왜 쓰였냐? 어디에, 즉 우리말 조사 느낌으로만 쓰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만족을 하냐면 내 지금 현재 salary에 만족을 해요. 그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I'm content with.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는 with는 어디에 my salary. 이렇게만 가장 간단하게 쓰는 표현이죠. 물론 우리 content와 굉장히 비슷한 형용사 하나 더 있죠, 여러분. We say satisfied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을 완벽히 구별할 필요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건 content는 여러분 현재 상황에 너무나 만족해 있어요. I'm so comfy. 지금도 안정적이고 만족이 너무너무 좋아요. I don't want something more. 무언가를 더 원하지 않은 상태. I'm content. 이런 느낌. 근데 I'm satisfied는 yeah, that meets my expectations. 내 기대치에 충족하는 만족감입니다. 그러니까 더 원할 수도 있고 안 원할 수도 있어요. 어렵고 애매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쓰는 거, 더 쉽게 쓰는 거 하나만 정하셔서 난 이거 할래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쟤는 진짜 가진 것 자체에 너무나 만족하더라고. 자, 이런 말투. 쟤 진짜 가진 거에 행복해하고 가진 거에 만족해하고 이럴 때는 행복감, 안도감까지 느껴지는 content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되면 좋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삶에 너무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I'm satisfied with my life.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I'm satisfied with my life라고 하면 there is my expectation. 내 기준점이 여기 있고요. Yeah, so far it has met. 지금까지 이게 충족이 되었어요. But I want something more.
근데 뭔가 좀 더 원하기도 할 수. 근데 I'm content with는 말투부터 Yeah, I'm content with my life. 지금 상황이 너무 더할 나위 없어요. 너무나 만족해. 이런 차이로 한번 구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바로 She's content with what she has. 여기서 들어가는 what이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이 하나의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그녀가 가진 거 그리고 만족해. She's content with what she has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Number 1. 카페인 좀 줄이는 게 좋겠어. You should cut down on caffeine. You should cut down on caffeine. Number 2. 너무 많이 먹었어. 배부르다 못해 힘들어. We ate too much. I'm stuffed. I think we ate too much, so I'm kind of stuffed. Number 3. 서비스가 최고였어. The service was top notch. The service was top notch, I can tell you. Number 4. 영어 좀 다시 복습해야겠다. I need to brush up on my English. I think I have to brush up on my English. Number 5. 걔 노래 꽤 잘해. He can actually carry a tune pretty well. He can actually carry a tune pretty well, right? Number 6. 요즘 좀 예민해. Been feeling on edge lately. I've been feeling on edge lately. Number 7. 안전벨트 매. 길게 갈 거야. Hey, buckle up. It's gonna be a long ride. Buckle up. It's gonna be a long ride. Number 8. 아침에 지하철이 완전 꽉 차. The subway is packed in the morning. The subway is usually packed in the morning. Number 9. 실수령액이 그렇게 높진 않아. My take-home pay isn't that high. My take-home pay is not that high. Number 10. 걔는 가진 거에 만족해. She's content with what she has. She's always content with what she has.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제가 이전까지 판서 수업으로 했었던 우리 필수형 단어 10개 외워보고 연습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판서 수업도 중간중간에 찍겠지만 이렇게 아이패드로도 많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어려운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content. 안녕하세요, 데비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요. 우리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중요한 패턴 연습. 역시나 너무너무 많이 쓰는 패턴들이니까 오늘 영상에서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나 일찍 일어나는 거에 익숙해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자마자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건 일찍 일어나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익숙해. 딱 보자마자 하나의 패턴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말은 여기에 적응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익숙해 라는 말을 할 때는 자, 적응이 됐다.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실제로 이 적응이라는 동사에서 한 단어짜리 adapt라는 동사가 여러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건 speaking in English예요. 입으로 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단어짜리 조금은 회화식, 조금은 문어체적인 단어보다는 실제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구어체, 회화식 표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 첫 번째 익숙해, 적응됐어 여러분 이런 말을 만들 거냐면 자, used to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여러분 비동사가 쓰인 used to와 그냥 used to의 차이점은 used to가 be 없이 그냥 I used to think, I used to go, I used to eat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습관이에요. 내가 그랬었지. 과거엔 하곤 했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내 운전 하곤 했었어. 내 차를 운전하곤 했었어. 라고 얘기할 때도 I used to drive 이렇게 써요. 질문으로 할 때도 So, did you used to eat? 너 그거 먹곤 했지?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비동사랑 같이 적응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처럼 우리 used to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비동사와 함께 이거를 하나의 형용사로 딱 받아버리시고
그래서 익숙한 또는 적응된.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실 수 있겠죠?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 라는 문장 역시도 내가 어떤 상태? 이미 적응이 된 상태, 익숙해진 상태.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 바로 I'm used to를 쓸 수가 있어요. 익숙해를 쓸 때는 I'm used to. I'm used to. 이렇게. 자, 그 다음엔 뒤에서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하곤 했어. I used to eat. I used to go. I used to change my clothes.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I'm used to. 어디 어디에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는 to는요, 여러분. 행동이 나오는 to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의 아하. 전치사 느낌의 to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So, I'm used to 하고 나서 전치사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단어가 행동이 아니라 ing나 아니면 하나의 명사가 나와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행동 wake up을 쓰든 get up을 쓰든 very slight difference 아주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정신적으로 깨냐? 몸을 일으켜 일어나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목적에 따라 용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정신이 차려지는 게 익숙한 거면 I'm used to waking up이라고 바꿔주고 아니면 내 몸을 일으켜 키는 게 익숙한 거면 I'm used to getting up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는 early. 끝났죠. 첫 번째 표현은 I'm used to, I'm used to, I'm used to. 상대방한테 질문을 할 때도 Hey, are you used to, are you used to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까지 잘 어울리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상태의 변화까지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So I'm getting used to it. I'm getting used to it.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중요한 패턴이에요. I'm used to.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문장 역시도 요즘에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익숙해. 이미 적응이 됐어. 그러니까 문장을 빨리 뺄 수 있겠죠. I'm used to.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일하는 동사를 쓸 때 행동의 to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투부정사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익숙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work 자체만 쓰는 게 아니라 working. I'm used to working. 그래야지 일하는 거에 익숙해진 상태야. 그리고 나서 이제 늦게까지 일하는 거고 요즘이라는 말만 붙이면 돼요. 자, 그런데 데이빗이 왜 사이에다가 그냥 바로 late 안 붙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work late이라는 표현과 work overtime이라는 표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위에 있는 late은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9 to 6의 일을 하는데 내가 조금 중간에 어디 외근을 갔다 와서 아니면 좀 일이 조금 못했었던 시간이 있다 보니 정해진 야근의 업무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조금 오늘 일을 못했으니까 남아서 더 하고 가는 느낌. 이 표현을 work late이라고 해요. 늦게까지 일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work 다음에 overtime을 쓰잖아요. 이 OT라는 이 표현을 쓰면 여러분 이거는 뭔가 정해진 야근 느낌. 심지어 수당까지 나온 듯한 야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크게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영어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work late이라는 표현과 work overtime이라는 표현은 we have to tell the difference. 차이점을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문장 역시도 I'm used to 써주고 ing 빼주는 거, 즉 명사화 시켜주는 거. So, I'm used to working late these days.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문장에서 제가 가지고 온 오늘의 두 번째 패턴은 하나의 filler words 같은 느낌. filler라는 건 추임새예요, 여러분. 추임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넣어주는, 문장 안에다가 넣어주는 느낌이라 회화식 표현에서 filler words는 mandatory, 의무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거 이런 추임새들 자체를 우리가 filler라고 해요. 또는 filler words라고 해요. 무조건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제가 오늘 세 번째 문장에 가지고 온 두 번째 패턴, 우리 중급 패턴 두 번째는 하나의 filler words로 it's not like
대화를 하다가 it's not like 이렇게 한번 빼보시고 뒤에 문장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이렇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런 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가요. 내가 그걸 싫어해 즉 내가 그걸 좋아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어때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it's not like이 쓰이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 전체가 아니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아주 빠르게 막 강세도 없어요 여러분. 강세도 없이 it's not like 이렇게 내가 그걸 싫어하는 게 아니야. I don't like it. It's not like I don't like it. 여기서 like가 나온다고 해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약간 처럼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에 좀 더 가까운 친구이고 아래 거는 의미가 확실히 들어가 있는 본동사, 진짜 동사의 의미예요. 즉 좋아하다라는 느낌으로 동사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It's not like, it's not like, it's not like 계속 연습하세요, 여러분. It's not like 내가 영어를 좋아한다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It's not like I like English. 자, like 너무 축첨되고 여러분 뭐 연습하기 힘드시면 위에 거 연습하세요. 아, 내가 일을 한다는 게 요즘 늦게까지 일한다는 게 아니거든. 이런 느낌. 야, 근다고 내가 늦게까지 일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말을 할 때도 Hey, it's not like I work late these days. It's not like I work late these days. 바로 갈까요, 여러분? 내가 이걸 원하는 거는 아니잖아. 즉, 내가 이걸 요구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 앞에 filler words를 줘요. It's not like 의미 없죠? 그냥 추임새 느낌. 내가 그걸 요구했던 게 아니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Hey, David, it's not like I asked for this. It's not like I asked for this. 어떤 느낌? 내가 asking for 한 게 아니잖아. 근다고 내가 그걸 요구했던 건 아니잖아. 라는 어감을 it's not like 패턴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런 패턴이 여러분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좀 더 능숙함이라고 하죠. 우리 fluency, 이 fluency를 위해서 의미도 있어요. 문장 안에 filler words를 자연스럽게 하는 순간 sounds really fluent. 그래서 점점 어떻게 getting closer to native speaking. 좀 더 원어민식 표현으로 발음도 바뀌어지고요. 외울 수밖에 없는 오늘의 두 번째 패턴은 바로 It's not like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우리 다섯 번째 문장엔 세 번째 패턴이 들어가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자, 직역해 볼게요. 할 수가 없어. I can erase. 정말 직역이죠, 여러분. erase나 remove 같은 느낌은 실제로 그런 자국이나 흔적 따위를 지운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실수했다는 생각을 뭔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 이런 어감으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거든. 나는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이런 어감으로 문장을 말하고 싶으시다면 can help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어쩔 수 없이라는 어감으로도 외우시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니까 뭔가 어쩔 수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I can't help thinking. I can't help thinking. I can't help thinking. 그러면 이 생각밖에 들 수가 없어요. 난 진짜 변명인데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진짜 눈앞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I couldn't help eating. 진짜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먹는 것밖에는. 어때요, 여러분? 5번 문장은 I can't help thinking 이라는 어감만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면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이거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I can't help 그리고 정확하게 뒤에 행동의 ing를 연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실수했었다는 그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실수했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들어. I can't help thinking that. 그리고 나서 we made a mistake. 뭔가 큰 실수를 했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실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I can't help thinking.
I can't help thinking. 어떤 thinking? That we made a mistake. 우리가 실수했던 생각밖에 안 들어. 어때요, 여러분? Can't help ing라는 표현 굉장히 좋죠.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도 뭔가 제 영상이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면 요즘에 쇼츠나 릴스 같은 아주 쇼폼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정말 중독돼가지고 계속 봐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야 진짜 계속 보게 되더라고 막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도 I can't help watching 이런 식으로 I can't help watching the YouTube clips. I can't help watching the shorts. 어때요 여러분? Can't help ing라는 표현은 필수겠죠 그죠? 하나 더 가져와 볼게요.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계속 들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무조건 can help는 아닐 수도 있어요. I keep wondering, I still wonder. 이제 이런 어감으로도 뺄 수 있고요. I'm really curious. curious라는 형용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활용합니다, 여러분. 활용. 어쩔 수 없이 궁금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장도 I can't help 궁금증. wonder의 동사에 뒤에 ing를 같이 여러분 이렇게 I can't help wondering. I can't help wondering. 그리고 나서 만약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솔직히 이게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그죠? 요거를 뺄 때는 what 무엇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까? could have. 그리고 pp가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자, 참고로 제가 지금 설명한 could have pp나 should have 아니면 would have pp 같은 표현은 제 전정 영상 바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개념이 조금 힘드셨던 분들은 그 영상 한 번만 좀 참고해서 could have pp라는 어감만 조금 연습을 해보시고 다시 I can't help wondering what could have happened, what could have been 이렇게 뒤에를 pp로 잡아주시면 어땠을까? 무엇이 발생될 수도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고. I can't help wondering what could have been. I can't help wondering what could have done.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오늘의 세 번째 패턴 can't help ing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여러분. 자, 우리 일곱 번째 문장은 네 번째 패턴이 필요하죠, 그죠? 나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해. 오늘의 패턴을 쓰지 않음에도 여러분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나는 없어. I don't have cash. I don't have cash. 끝났죠.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의미 다 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조금 진짜 부족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현금이 있는데 그걸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라는 어감 만들 때. 절대로 하나의 표현이 정답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화식 영어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문장이 있고요. 다만 어색한 문장이 있다. 회화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가 무조건 선행이 돼야 돼요. 정답, 틀렸어.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걔 엄청 자연스럽다. 되게 부자연스럽네. 이런 느낌. 나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해. I don't have cash now. 나 지금 없어란 뜻. 또는 I run out. 활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라버렸고 부족해버렸으면 I ran out of cash. 당연히 괜찮죠, 여러분. 나 현금이 다 떨어졌어. 그런데 이거는 정해진 양에서 다 말라버렸어요. I ran out of time. I ran out of money. I ran out of cash. 그러면은 다 써버린 느낌. 부족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 부족해라는 말을 요 맥락에서 할 때는 자 오늘의 네 번째 패턴 I'm sure 키가 작은 상태 I'm sure 짧은 상태 짧은이라는 어감을 그대로 가지고 on something 뒤에 붙여보세요. So I'm short on cash now. I'm short on cash right now.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short on이라는 표현 역시나 한번 일곱 번째 문장에 넣은 네 번째 우리 패턴입니다. I'm short on cash now.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I'm short on time. I'm short on time. 8번 바로 가볼까요, 여러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빨리 진행하자. 방금 했죠? I'm short. 무엇이? On time. So I'm short on time now. So 빨리 진행하자. 이것도 하나 패턴으로 외워줘도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Hey,
Let's be quick. Speak quick. Let's be quick. 막 속도가 빠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fast란 느낌이 아니에요. 이 행동 자체가 빠른 걸 얘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Hey, let's be quick. 우리 빨리 해보자. Let's be quick. 이렇게. So I'm short on time now. 뭔가 이렇게 시계를 가리키면서 We short on time. So let's be quick. 오늘의 8번째 문장 우리 short on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9번째. 중요한 건 네 건강이야. 똑같은 문장은 너 건강이 중요해. Your health 는 important. 중요해. 이게 직역이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 자리만 is로 주고 Hey David, your health is important. 너의 건강이 중요해? Your health is important. 그런데 9번째 문장 다시 가보세요. 야, 중요한 건 있잖아. 우리말도 다르잖아요. 너 건강 중요하잖아. 가 아니라 중요한 건 먼저 빼주고 your health를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딱 해준 다음에 is your health. 그래서 오늘의 5번째 패턴이 요겁니다. 중요한 건 요거를 먼저 주는 거예요. 자, 그때는 important이라는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건이라는 의미의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뭐뭐 하는 것을 앞에다 써주시고 주어 동사 순으로 문장이 나온다면 이게 이거 하는 것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오늘 먹은 건 이런 문장을 할 때로 What I ate today is 이렇게 가요. 중요한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즉 matter라는 동사만 가지고 있어도 what 자체가 주어가 되면서 hey 수일치만 단수로 잡아주고 what matters is 그래서 오늘의 5번째 패턴은 여러분 what matters is가 되는 거예요. what matters is 그래서 what matters까지가 주어 느낌 is는 는이란 뜻이고요. 너의 건강이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Hey, your time is important. 똑같아요. 네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거를 중요한 건 네 시간이야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는 What matters is your time. 이렇게. 영어는 중요하지 라는 문장은 English is important지만 중요한 건 영어야. 이런 말을 주고 싶을 때는 What matters is English. 어때요? 하다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5번째 패턴으로 What matters is를 외워줘야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나라 말에도 역시나 정말 추임새 느낌으로 그 정도로 많이 쓰이는 하나의 표현이다. What matters is. 중급 패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겠죠? 앞에 What matters is를 줬어요, 여러분. What matters is를 줬어요. 무조건 하나 목적어 또는 뭐 명사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Is your health 주는 게 아니라 what matters is that 하고 나서 문장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what matters is that 중간에 that을 주는 이유는 그게 뭐냐면 느낌이거든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그러면서 문장을 싹싹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접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o what matters is that 이렇게 네가 최선을 다했어. You 최선을 했어. Tried your best. Hey David, what matters is that you tried your best. 그래서 이제 10번 같은 문장이 이 패턴을 하나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뭔가 들리기에는 굉장히 네이티브 라이, 굉장히 원어민처럼게 들리는 거죠, 그죠? 무조건 아셔야 되는 우리 중급 패턴입니다. 자, 우리 11번째 문장을 보고 나서 혹시나 머릿속에 related 같은 하나의 형용사가 딱 생각나신 분 정말 틀렸다 아닙니다, 여러분. 틀렸다. 영어 회화는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이것 빼면 문장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하나의 단어 하나 띡 쓰는 그런 뭔가 문어체 같은 영어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주고받고 입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어체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동사를 외워야 돼요, 여러분. 구어체니까 입으로 빼야 된단 말이죠. 상관없어.
아마 정말 10명 중에 8, 9명은 머릿속에 have nothing. 무조건 요거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여러분 have nothing to do가 오늘의 마지막 패턴입니다, 여러분. 자, 직역을 하면 have nothing, 아무것도 없다, to do, 해야 될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거를 넣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여러분.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주인공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대명사들로 하나씩만 탁탁탁 넣고 have nothing to do 이렇게만. I have nothing to do. You have nothing to do. It 수일치만 has nothing to do. 계속 연습을 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것은 it has nothing to do. 엮일 게 하나도 없다. 뭐랑? 나랑 with me.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나랑에 있어서 with me. 뭐 엮일 게 to do 하나도 없어. It's nothing. 어때요? 확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So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그건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일이야. It's not related with me anymore. 이런 느낌의 표현이 아니라 Yeah,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But why?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 이해되시죠? 만약에 주인공이 나였어요. 나 너랑 아무 관계 아니야. 나 너랑 뭐 엮일 게 하나도 없어.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나 너랑 아무 관계 상관없는 일이잖아. You have nothing to do with me. 너 이제 나랑 끝이잖아. 너 나랑 엮일 게 없잖아.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Have nothing to do가 길 뿐. 이해만 하셨으면 충분히 오늘 연습할 수 있는 패턴이죠. 하나 더 가볼게요. 내 결정은 그의 의견과는 have nothing to do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관해를 하나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 have no relationship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마지막 패턴 have nothing to do with예요. 그러면은 내 결정이죠. My decision. 요거 주인공으로 하나 적어 놓고 have가 아니라 has만 딱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건덕지가 없어. have nothing to do. 뭐 엮일 건덕지가 없어. 뭐랑? 그의 의견. with his opinion. 상황은 여러분 그려지시죠? 막 내가 결정을 내렸는데 야 제가 너 계속 막 압력을 넣었지? 걔가 계속 푸시했지? 라고 하니까 No, my decision has nothing to do with his opinion. I just follow my gut. I just do my thing. 뭔가 이런 느낌으로 문장이 싹 나와줘야 되는. 내 결정은 my decision. 무관해 아무 연결된 건덕지가 없어. has nothing to do 뭐에? with his opinion. 너무나 많이 쓰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umber 1. 나는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해. I'm used to getting up early. I'm used to getting up early. Number 2. 요즘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익숙해. I'm used to working late these days. I'm used to working late these days. Number 3. 내가 그걸 싫어한다는 건 아니야. It's not like I don't like it. It's not like I don't like it. Number 4. 내가 이걸 원했던 것도 아니잖아. It's not like I asked for this. It's not like I asked for this. Number 5. 우리가 실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I can't help thinking that we made a mistake. I can't help thinking that we made a mistake. Number 6. 만약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자꾸 들어. I can't help wondering what could have been. I can't help wondering what could have happened. Number 7. 나 지금 현금이 좀 부족해. I'm short on cash right now. I'm short on cash right now. Number 8.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빨리 진행하자. I'm a bit short on time, so let's be quick. I'm a bit short on time, let's be quick. Number 9. 중요한 건 네 건강이야. What matters is your health. What matters is your health. Number 10. 중요한 건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What matters is that you tried your best. What matters is that you tried your best. Number 11. 그건 나랑 상관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Number 12. 내 결정은 그의 의견이랑은 전혀 무관해. My decision has nothing to do with his opinion. My decision has nothing to do with his opinion.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도 우리가 꼭 외워줘야 되는 패턴들이 6개나 있었습니다. 무조건 이 표현들을 보시면서 본인만의 문장들,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죠. 꼭 하나, 2개 이상이라도 본인만의 문장들이 나올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So,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content. 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문장 연습 빨리빨리 스피드 영작하기 우리 세 번째 영상 강의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딱 보자마자 좌회전할 때 깜빡이 안 넣었어. 여러분 딱 운전하는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빨리빨리 나오려면 일단 운전할 때 좌회전하는 행동과 깜빡이 넣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좌회전하다라는 말은 틀다란 동사의 turn과 함께 left를 바로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내가 길을 가다가 좌측으로 꺾을 때도 turn left라고,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도 we say turn left라고 하시면 돼요. 깜빡이는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쓰여요.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활용해도 괜찮고,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눈을 찡긋찡긋 하는 동사 blink를 활용을 해서 원어민들처럼 이 blinker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문장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왜 깜빡이 안 켰어?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의문사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뭔가 쌍시옷이 딱 보이니까 과거예요. So why didn't you? 이렇게 이게 나와야지 진짜 스피디하게 문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Hey David, why didn't you use your blinker? 그래서 use라는 동사랑 같이 blinker 한번 써보시면 깜빡이를 넣다. 넣다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풋동사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깜빡이를 켜다. 그래서 turn on이라는 표현 또는 use라는 동사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언제? When you turn left. 좌회전 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이젠 첫 번째 문장에서는 좌회전하다, 깜빡이 켜다. 이거 두 개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수업 끝나고 잠깐 가볼 곳이 있어. 어디서 시간이 걸린다? 잠깐 가볼 곳이 있어.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안 나와요. 제가 드리는 문장을 한번 딱 보시면 앞으로 이렇게만 써야겠구나. 잠깐 가볼 곳이라는 말이 정확한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some이나 any가 쓰이면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문법적인 용어를 말할 때 부정대명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omewhere, 어딘가 이렇게만 공부하신 분들 요거랑 한번 연결을 해보시면 정확한 장소가 명칭이 나오지 않았구나. got somewhere, I've got somewhere 이렇게만 빨리빨리 빼주시고, 근데 어떤 somewhere냐면 잠깐 들릴 곳이, 잠깐 들러야 되는 somewhere를 얘기해요. 그래서 somewhere를 꾸며주기 위해서 뒤로 to stop by, 들르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그죠? 근데 뭐 고도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들 하나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나는 수업 끝나고 잠깐 가볼 곳이 있어. 나는 가지고 있어 어딘가. 근데 어떤 어딘가냐면 to stop by.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오늘의 두 번째 문장은 I've got somewhere. 이거 만약에 어려우시면 그냥 have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또는 그냥 got으로 해도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상황은요, 기간,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험, 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 경험. 요럴 때는 정말 현재 완료를 써줘야 되지만 뭐 이 정도는 그냥 I have somewhere 하는 것도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어딘가, 정확하지 않은 장소, 근데 어떤 어딘가, 잠깐 들러야 될 어딘가. 자, 이렇게 우리 두 번째 문장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나 점심으로 뭐 먹을지 아직 안 정했어.
나 아직 안 정했어. 이거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은 yet이라는 아직이라는 이 시간 부사가 마지막에 딱 적힐 땐 아무래도 시간을 조금 강조해주는 의미로서 현재 완료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현재 완료를 무조건 써야지 이게 아니라요. yet이라는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민들은 이때도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있어요. 조금 빠르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회화를 하면서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순간은 제가 느낄 때는 이 세 가지밖에 없다. 물론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말고 쓸 일은 크게 없어요. 기간이라는 건 쉬워요. 천안에 얼마 동안 살고 있어? 나 천안에 6년째 살고 있어. 이 말이 현재 완료로 나와야 돼요. I have lived in 천안 for 7 years. 너 미국 가본 적 있어? Yeah, I've been to America. I have been to America. 시간, 방금이나 벌써나 아직 같은 의미를 딱 들어보시면 진짜 시간을 강조하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have, pp를 써주시면 굉장히 좋다. 정하다, 결정하다라는 말이니까 I haven't decided. 바로 나와주죠. 그리고 나서 뭘 먹을지를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I haven't decided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뒤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what to eat yet. 자, 보시면 I haven't decided what to eat 뭘로? 점심으로 for lunch yet.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아침에 내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뭘 입을지 몰라. I haven't decided what to wear yet. 여러분, 이런 문장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우리 네 번째 문장도 보시면 이거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일단 시제를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겠죠? 꾸며줘야 되는 단어가 두 개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아주 유익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밌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정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조만 조금 해주시면 자, 오늘의 영어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So, that was actually 여러분 이거는 뭐 오케이 안 써도 괜찮고요. Really informative. 하나의 형용사가 먼저 나오죠. 생김새를 봤더니 information 이 단어랑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영어로 inform이라는 동사부터 출발을 합니다. inform이라는 뜻은 알려주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information이라고 하면 정보라는 명사로 바뀌고요. 형용사로 탁 이렇게 informative라고 형용사가 만들어지면 정보를 제공하는 이라는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거나 TV쇼를 봤는데 와 많은 정보를 내가 알게 됐어.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주 유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So, 여러분 당연히 useful.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떠오르신 분도 틀리진 않고요. 유용하다. 심지어 helpful 쓰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런 형용사 쓰는 것도 sure. 굉장히 좋았던. 그리고 와서 마지막에 fun. 재미있는 이라는 형용사죠. 혹시 보시는 분들 funny와의 차이점 궁금하신다면 fun. 즐겁고 재밌어요. funny. 머릿속에 코미디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funny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오늘 네 번째 형용사 informative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자, 우리 다섯 번째 이 문장이 스피디하게 나오려면요. 지하주차장이라는 어휘, 공회전이라는 이 동사, 금지, 자, 이런 말을 빨리빨리 연습이 돼야 돼요. 뭐 금지라고 하면 너무 강하게 여러분 심지어 forbidden 막 이런 단어를 쓸 법하지만 쉽게 가고 싶어요. 쉽게. 조동사 형태로 많이 쓰이는 be supposed to를 이런 데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저는 수업 때 be supposed to를 어떻게 가르쳐 드리냐면 암묵적 룰이라고 가르쳐 드리고 왜냐면 우리말로 야, 너 그거 하기로 되어 있잖아. 또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되는 암묵적인 룰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들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뭔가 해야 되는 집안일들을 얘기할 때도 Hey David, you're supposed to take out the garbage. 야, 네가 쓰레기 갖다 버리기로 되어 있잖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be supposed to 굉장히 좋은 하나의 조동사 같은 덩어리로 공부를 하시면 지하주차장에서 공회전 하는 거 안 되는 거잖아. 활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면
안 되는 거잖아를 Hey, David, you're not supposed to까지 나오죠. 조동사 같이 쓰라고 했죠? 뒤에는 공회전하다라는 동사를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배우는 동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idle이라고 해요. 그래서 idle이라는 동사를 활용을 하시면 Hey, you're not supposed to idle. 근데 어디에서? 지하 주차장에서가 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in the 지하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basement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underground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주차장을 얘기할 때는 parking lot이라고 하기도 하고 parking garage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parking garage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문장 넘어갈까요? 다 같이. You're not supposed to idle in the underground parking garage. 5번째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6번째 문장이 역시나 빨리빨리 나오려면 이거 할 걸 그랬어. 이거 하지 말 걸 그랬어. 바로 후회를 빨리빨리 만드는 방법이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됐다. 이게 하나의 후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하는 동사의 should를 과거로 보내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할 걸, 하지 말 걸 이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should는 이 단어 자체가 과거의 형태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과거로 보내려고 억지로 shoulded 같이 아니면은 study를 과거로 같이 여러분 이렇게는 안 되는 이유 이미 과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고 조동사다 보니 뒤에는 동사 원래 형태밖에는 못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should에다가 과거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have pp를 연결을 해주시면 should have라는 요 표현이 만들어져요. 나는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했었어야 됐다. I should have studied. 그래서 studied를 여기다가 싹 써주시면 공부할 걸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I should have studied English harder. 더 열심히 비교급이죠. 근데 언제?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 자, 그래서 우리 6번째는 should have pp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넘버 7 보시면 난 데이빗이 오이 먹는 거 상상도 못하겠다. 나는 상상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I can't. 상상하다 2가지 동사 많이 써요. 첫 번째는 imagine. 두 번째는 그림 그리는 picture. Either way, 여러분 어떤 걸 쓰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2개를 써먹는 방법은 I can't imagine 하고 나서 누가? 데이빗이. 뭐 하는 걸? 이거 하는 걸.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는 데이빗이 운동하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 I can't imagine David working out. 뒤로 빼는 거예요. 나는 데이빗이 오이 먹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 I can't picture David eating a cucumber. 그래서 cucumber 이게 바로 오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imagine 목적어 ing, picture 목적어 ing 일상적인 회화에서도 빨리빨리 나오게 여러분 본인만의 문장들 만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8번째. 나 어제 여자친구랑 싸워서 결국 헤어졌어. 제가 이 문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를 꼭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8번째 문장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 어제 여친이랑 싸웠어 라는 말을 할 때는 I fight를 여러분 싸웠다 과거로 바꿔줘야겠죠. 과거로 바뀔 때는 I fought 스펠링 사이에 있는 GH는 발음하지 않기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근데 누구랑 싸웠어? With my girlfriend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빠르게. 물론 이 fight with만 여러분 쓰는 게 아니라요. get into fight이라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이 싸움에 들어갔다, 즉 싸우게 되었다라는 말을 할 때 I got into fight with my girlfriend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돼버렸다. 결국 하게 된 엔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행동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end up ing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자, 오늘의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So I got into a fight or I fought with my girlfriend. So 하고 나서 we ended up breaking up. 결국에 하면서 헤어지는 상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완료가 돼버렸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end up이라는 표현과 행동 뒤로 넘기기.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결국에 미국에 살게 되었어. I studied really hard, so I ended up living in America. 이제 이 정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연습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8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은 9번째 문장인데요, 여러분. 의자를 제가 뒤로 좀 젖혀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투 자체가 공손하면 굉장히 좋죠.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얘기할 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can I, 조금만 어렵게 얘기하면 do you mind 이런 거 너무 괜찮아요. 실제로 do you mind를 이해하실 때는 이 mind라는 동사를 한번 연습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mind는 1번 뜻이요. 신경 쓰이게 하는 거예요. 또는 꺼리는 행동을 얘기해요. mind라는 동사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간접적으로 do you mind라고 얘기를 하면 좀 신경이 쓰이실까요? 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공손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do를 would로 바꿨다? 와우. 굉장히 polite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썼냐? if를 가지고 주어 동사의 문장을 한번 빠르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기가 너무너무 탁해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저기 계신 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Excuse me, so do you mind if I open this door?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do you mind if까지 써주시고 내가 젖히는 거죠. 뒤로 젖혀요. recline 동사 너무너무 괜찮고 아니면 put 동사를 쉽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my seat recline은 어차피 의미에 뒤로 젖히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recline my seat 해도 괜찮고 만약에 put 동사를 쓴다면 if I put my seat back 뒤쪽으로 젖혀도 괜찮을까요?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Okay, so do you mind if I recline my seat? Or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a little? 끝에다가 a little 조금 주면 약간만 젖힐게요. 여러분 이런 말처럼 들려요? 자, do you mind if 그리고 recline이라는 동사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10번째 문장 보시면 너무 아파서 식은땀이 오케이. 이 표현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 문장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아파요. I'm sick. 이라고 하면 내 몸이 아픈데 어떤 고통인지 머리가 지끈지끈 어지러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아파요. I'm sick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그 상처 부위가 너무 고통스러워라는 말을 할 때는 it hurts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두 개가 틀렸다 다르다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 쓰냐가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I'm sick 또 괜찮고 it hurts. So 그래서 식은땀이 날 정도입니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빼주지 마세요. 이런 거 빼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표현만 자, 여러분 이 breakout이라는 표현이 한번 알려드릴 건데 breakout은 뭔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큰일이 발생하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한순간에 stable 하다가 갑자기 빵 하면서 탕 터지는 거예요. 식은땀이 쫙 한 번에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사? breakout 그리고 뒤에 식은땀을 요렇게 cold sweat 요거를 연결을 한번 해보시면 자 깔끔하게 it hurts so much. It hurts so much. 아마 상처 부위가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that I'm breaking out. That I'm breaking out. 근데 어떤 게 in a cold sweat. That I'm breaking out in a cold sweat. 식은땀이라는 말이 breakout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문장들 내 문장으로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시면 돼요. 앞에 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긴장되고 초조한 순간 떠오르시고 야, 나 식은땀 났어. 이런 게 과거 형태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I
broke out in a cold sweat. Look at my palm.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야, 내 손바닥 봐. I broke out in a cold sweat. 어때요, 여러분? 본인만의 문장을 연습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1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너 없었으면 이거야 뭐 without you 써주면 너무너무 좋죠? 나 그거 못했어. 자, 나 그거 못했어. 일단은 나는 할 수 없어 정도가 출발이겠죠. I can't do that. 그렇죠? I couldn't do that. can't를 could로 바꿨다? 과거구나. 가 아닙니다, 여러분. can't와 could는 1대1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can의 조동사가 could로 가면 조금 더 완곡하고 공손한 표현으로 바뀔 뿐이지. 아, 나 진짜 못했을 거야 라는 말을 할 때 과거에서 진짜로 그거를 할 수 없었을 거야 라는 말을 할 때는 could를 역시나 과거로 다시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아까 후회할 때 해야 돼 should를 했어야 돼로 바꾸는 것처럼 할 수 있었어, 할 수 없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could에 have pp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시면 돼요. So I couldn't have done it. I couldn't have done that. 나 그거 못했었을걸. So without you, I seriously couldn't have done that. 그래서 진짜로, 진심으로 라는 말을 할 때 우리 seriously 역시나 많이 쓰여요. 그죠? So I seriously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너 없었으면 나 그거 못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could have pp. 요 영상에서 우리가 짧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조동사 have pp 요거 한번 싹 만들어 가지고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2번째 문장 보시면 아, 나 요즘에 입을 옷이 진짜 없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옷은 옷인데 입을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옷인데 뭐 할 옷? To wear. 이게 없어요. 가장 쉽게는 I don't have clothes to wear. 요거 그냥 여러분 z라고 빼버리시면 제일 좋아요. clothes 이렇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는다? clothes. 아마 발음 교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clothes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어떤 단어를 한번 가져와 봤냐면 literally. 원어민들 정말 좋아하죠? 문자 그대로 또는 말 그대로 즉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강조입니다. 강조의 부사 형태 굉장히 많이 쓰이죠. So I have literally nothing. 근데 진짜 말 그대로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I have literally nothing 뒤에서 to wear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So I have literally no clothes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I don't have literally clothes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까 만들어 놓은 문장을 그대로 붙이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쓰는 이유는 nothing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완전 강조의 의미로 이런 식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요 우리 빨리빨리 문장을 만드는 스피드 영작 한번 같이 가봤습니다. 나오는 표현들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여러분 완벽하게 익숙하게 숙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표현들을 공부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 진짜 본인 문장들을 적어보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Okay, so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today.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